초보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도 놔둘 수 있고요. 그게 좀 이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거를 내 걸로 가져가서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장간셀러 까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외주로 맡기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찍으면서 초보자분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초보자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할 건데요. 미리 캔버스의 틀이나 아니면 이 자료들은 모두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확인해 보시면 다운받아서 사용을 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초보자분이 어떻게 만들어야지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급스럽고 이쁘게 만드는 거는 아직 초보자분한테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좀 오래돼서 제가 상세 페이지 어떤 거를 보여드리면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신발이 있어요.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하나 할 건데, 제가 비교 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포, 애프터로 전후 비교를 하는 건데 고객한테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차피 고객은 이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안 봐요. 바로바로 내리고 바로 구매 버튼 아니면 리뷰만 확인하고 바로 구매를 하거든요. 쿠팡은 특히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눈길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비교 버튼, 이런 비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전에 불편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다른 경쟁자 상품을 가져와서 내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여기서는 금방 꺼지는 효과, 이거는 지속되는 효과,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쿠팡에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버전간 비교가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도 가기도 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안마기나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팔리던 상품들을 새로 소싱을 해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2세대다, 내가 3세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장을 하는 방법이 버전간 비교라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사용 전후, 이거 사용 전후는 내가 냉장고를 좁게 쓰면서 불편했던 점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를 사진 한 컷으로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 상품을 쓰고 나면 얼마나 넓어지고 효율적으로 쓰는지 사진 한 컷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사용 전후 비교예요. 여기에서는 상품을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실사용 이미지를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꼭 넣었고요. 그리고 제품 간 비교, 유사 상품이라 신개념 제품이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쿠팡에 최적화돼서 설명을 드린다면 쿠팡에서는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상품과 내 상품이 뭐가 다른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서 제품 간 비교해서 유사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 상품이 신개념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 비교인데, 이건 보통 상품이나 이런 거 넣어줄 때 그때 나는 더 추가로 준다, 아니면 이 상품은 하나에 10,000원인데 이 상품은 2개에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 대비 괜찮을 때 그때 수량이나 아니면 세트 상품, 이렇게 가격 대비 가치 비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비교한 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비포 애프터 이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미리 캔버스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틀을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 혹시 많이 쓰시나요? 미리 캔버스라고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서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기,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바로 시작하기 들어오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나왔으면 여기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사이즈는 직접 입력해서 보통 1000이나 800을 할 수 있는데 800으로 하고요. 이건 최고가 5000이기 때문에 5000으로 최고, 새로 이렇게 적용을 픽셀을 하고요. 5000까지 지금은 안 쓸 거니까 한 2000까지만 할게요. 보기 좋게. 이런 것도 잘 못 찾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레이어 키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분은 저는 워낙에 포토샵이나 이런 상세 페이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만들진 않지만 예전에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포토샵도 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니캔버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초보자분은 포토샵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미니캔버스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레이어 개념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천천히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방법만 써도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어 순서는 이거를 키시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화면을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보기가 좀 편해졌죠? 이거를 보고 그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고 똑같이 상세 페이지에 다른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각형이라고 검색하면 미니캔버스가 좋은 게 포토샵보다도 더 좋은 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무료로도 사용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이 왕관 표시가 있는 것만 유료니까 이것만 피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각형, 이 밑창 이 소재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클릭하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하고 이렇게 사각형이 됐죠? 그러면 사각형에서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고 나면 이 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의 주위에 있는 이 주위에가 지금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이 이게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면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이 면으로, 이거는 선,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줬어요. 지금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게 완전 사각형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사각형이 아니네요. 밑에가 라운드네요. 라운드니까 이거 말고 이거 지우고 다시 사각형으로 찾아야죠. 사각형. 이거는 사각형일까요? 이건 사각형이고 이렇게 사각형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색상 채우기. 이거는 색상 채우기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줘야죠. 이거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우선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폰트를 하나 넣어야 되죠. 폰트를 여기서 테스트 검색을 하고 테스트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똑같이 밑창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조금 더 큰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 사각형에서 여기서 사각형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옆으로 넣어보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 개념이란 게 저도 미니캔버스를 자주 쓰진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이게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다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이 정도에 놔두고 하나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놔두고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 크게 하고 또 복사해서 배에다가 두고 그리고 밑에 이런 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틀은 또 사각형. 이번에는 이제 프레임 말고 여기서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다시 이제 사각형이 찾으면 되는데 사각형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미니캔버스가 쓰다 보면.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한 번씩 한번 클릭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각형인가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돼요.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이 그레이 색깔이네요. 배경을 바꿔주는 거는 여기에서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배경을 조금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틀을 넣어줘야 되죠. 틀을 넣어줄 수 있다. 복사해서 또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프레임에 들어가요. 프레임이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화면으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그래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만 키워주고 안 키워지나? 레이어가 끝이 이 정도구나. 이 색깔이 조금 더 티났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티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레이어 개념이라는 건데 이게 밑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선택이 막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위에 올라오게 여기 레이어 이거를 상단으로 올려줘요. 재상단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레이어가 순서가 바뀌어서 위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써보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사진 넣어줄 거니까 이쁘게 잘 맞춰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됐어요. 이제 사진은 넣어주는데 사진은 이렇게 바탕화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자르기 누르면 또 자를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여기서 캡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확대가 너무 좀 그렇게 되네. 캡처를 해서 우선은 쓰도록 할게요. 캡처를 해서 컨트롤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알아서 붙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포인트면, 이 초보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도 놔둘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맞춰서 공간을 줄여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면 잘 못 쓰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것도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캡처를 해서 캡처하고 컨트롤 붙여넣기 해서 또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넣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P 아웃솔과 PUI 아웃솔, 이거를 비교하는 거를 적어줘야죠. 적어주는 거는 또 폰트 어디죠? 이렇게 다 맞춰주고, PU. 네. 밑에 이거를 또 해봐야겠죠? 또 테스트 가져와서 테스트 부제목 행간은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얘를 키워야겠네요. 얘를 한 50으로 키워서 색깔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똑같이 이 색깔이 아닌가요? 이 색깔 조금 형광색인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캡처를 해와서 색깔을 여기 찍어보면 돼요. 색깔을 찍어보면 똑같이 맞춰줬죠? 여기는 지워주고 이렇게 색깔 맞춰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이 체크 표시인데, 이 체크를 여기서 또 검색하면 돼요. 은근히 이게 어떤 거를 검색하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컴퍼스가 좋은 게 지금 뭐든지 다 있거든요. 우리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인 거를 사용을 하면 되죠.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크기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색깔도 똑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또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바꿔주고, 아무래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안 좋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을 해주면 되죠. 이 정도 어두운 색깔 해주고, 이것도 색깔을 다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강조 표시를 해줘야죠. 이것도 똑같이 사각형 틀. 네, 이렇게 이 색깔로 하고, 더 이제 강조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거를 좀 흑백으로 칠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을 바꾸는 거는, 이거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색깔을 대비를 좀 많이 주는 거죠. 극단적으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없어 보이게, 그리고 얘는 더 진해 보이게, 얘는 이게 선택이 맨 위에 레이어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이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택을 사진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하는 거죠. 왜 그러면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여기서 선택할 때는 이게 위로 또 올리자니 좀 그러니까 여기로 레이어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선명도를 좀 진하게 주세요. 선명도를 진하게, 이렇게 흐리게는 아니고 이렇게 진하게 해요. 완전 진하게. 그리고 대비도 강하게, 완전 좋아 보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지금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외주에 저희 수강생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틀들이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그런 틀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외주로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외주로도 비싼 가격이 아니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근데 더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선 내가 맞춰서, 내 상품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품 이런 여러 가지 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이 틀을 만들었고요. 이 틀은 제가 공유를 해서 드릴게요. 이거를 공부 삼아 이것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이제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거를 내 걸로 가져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어떻게 넣는지도, 제가 어떻게 레이어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가로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게 있는데, 다 보면 지금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 보면 그거 아시나요? 같은 신발이라도 소재에 따라서 착용감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 뜯어서 비교해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상품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수치 강조용이라고 해서 3개월 만에 몇 개 판매, 그러면서 트로피 쿠팡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이 후킹 멘트들을 같이 뽑아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 유도형이라고 있어요. 일상 속 상황을 건드려서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매일 귀찮은 설거지 이 제품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주방용품 설명하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퇴근 후 녹초가 된 나에게 작은 선물을, 그러면서 간단한 안마기 정도를 상품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퇴근 후 피곤한 나에게, 녹초가 된 나에게 간단한 선물,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상품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문제, 지금의 상황을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7만 궁금증 유발용인데도요,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도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셔도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아까 30분 내내 이렇게 보여드렸죠. 저도 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상당히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도 한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 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좀 빠른감 있게, 속도감 있게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지금 이 영상의 설명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